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밤 공기를 한 겹 두른 채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유난히 또렷했고 어깨선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더 크게 느껴졌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달려가 안기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한 발 물러섰다. 그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짧은 시간마저 길게 늘어졌다. 세탁기는 생각보다 쉽게 고쳐졌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균형을 잡고 소리를 확인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조금 과한 칭찬을 쏟아냈다. 정말 대단하다며 역시 믿음직하다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거실의 공기가 한 톤 낮아진 듯 했다. 저녁을 먹고 그가 좋아한다는 소주를 꺼냈다. 잔을 마주 들고 앉자 대화의 결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문장은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온도가 남았다. 그는 내 요리를 칭찬했고 나는 그의 하루를 물었다. 말끝마다 시선이 걸렸고 시선마다 숨이 얕아졌다. 잔이 비워질수록 말은 부드러워졌고 침묵은 길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물었다. 질문이 공중에서 잠시 흔들리다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숨. 그가 말을 이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혼 후 3살. 아이를 데리고 살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구였던 자신을 유혹했고, 그날 이후의 선택들, 책임과 약점 사이에서 시작된 동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살.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잔을 꽉 쥐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감정이 겹겹이 쌓였다. 안타까움이 먼저였고 이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스쳤다. 그의 과거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깨달음. 동시에 시어머니를 향한 경멸이 차갑게 고였다. 누군가의 약점을 삶으로 묶어버린 시간들. 잔은 계속 비워졌고 소주병은 하나둘 늘어갔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경계와 절제가 섞인 그러나 분명한 온기. 나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이런 얘기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그 말이 위로였는지 허락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의 불안함은 더해갔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말로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었다. 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 눈빛이 답처럼 돌아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되돌리기엔 너무 분명했다. 시계를 보며 일어서는 순간 나는 그를 껴안았다.
무슨 용기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당황하다가 살며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속삭이듯 오늘만 같이 있어달라 애원했다. 혼자 있기 싫다며 어설픈 핑계를 늘어놓자 그는 침묵했다. 나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긴장한 탓에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잠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말없이 충혈된 눈으로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조심스런 숨소리, 셔츠 단추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다. 생전 처음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보는 나는 겨우 마지막 단추를 열었다. 그 순간 커다란 두 손이 내 작은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맞췄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의 얼굴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 윗입술에 닿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랫입술에도 살며시 흔적을 남겼다. 그의 입술과 내 입술이 서로를 느낄 때 우리는 서로의 심장이 뛰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 다친 입술 사이를 비집고 그가 들어왔다. 천천히 그러나 굳게 닫힌 성문을 뚫고 질풍처럼 쳐들어오는 성난 병사들처럼 온 성안을 휘짓고 다녔다. 달빛의 희미한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는 창가 침대에 우리는 누웠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하고 포근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한 발로 짓누르고 있는 한 마리 짐승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좋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더 설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만졌다. 머리끝에서부터 내 모든 것을 어루만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구석구석 하나하나 빈틈없이 살피며 감동했다. 그의 숨결은 거칠지도 그렇다고 차분한 것도 아니었다. 내 귓가에는 속삭이듯 사랑을 말했고 내 가녀린 목덜미를 쓰다듬고 작은 숨소리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희열이었고 고통이었다. 내 조바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신경도 안 쓰는 듯 천천히 내 온몸을 음미했다. 이미 터질 듯 부풀어버린 가슴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룰 듯 조심스럽게 대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세포들의 몸부림을 참아내는 그 순간. 순간은 어쩌면 희열이 아닌 고통이었다. 그가 나의 소중한 그곳에 키스를 하는 그 순간 나는 끝끝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내 닫혀졌던 입술은 다 익은 석류가 터지듯 짧은 탄식과 함께 벌어졌고 온몸은 지진이 난 듯 파르르 떨렸다. 활처럼 휘어버린 내 허리는 나조차도 그렇게 유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었다. 분명히 내 몸이었는데 내 이성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 내 가녀린 팔은 허공을 휘저으며 갈 곳을 잃었고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겨졌고 허공에 떠있는 두 다리는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쏟아져 내리던 폭포수가 바위에 부딪혀 터져버리듯 내 몸은 모든 걸 쏟아낼 듯 굳어버렸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 같지만 이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다. 이 고통이 영원했으면,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알던 모든 것을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꼈다. 잠시 태풍이 지나간 그곳은 나의 가쁜 숨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그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살며시 키스를 하고 조심스레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거대한 무언가가 내 몸속을 천천히 뚫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두 눈을 번쩍 떴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그동안 텅 빈 마음과 허전함이 가득 채워지는 듯한 이 순간 나는 눈물이 흘렀다. 바위를 깨부술듯 거세게 밀려오던 파도가 잠시 멈췄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나에 대한 걱정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말 대신 몸짓으로 괜찮다는 표현이었다. 나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두 팔을 뻗어 그를 안았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그를 안았다. 그는 다시 태풍을 데려왔다. 얼마나 흘렀을까? 태풍은 멈췄다. 숨소리만 거칠게 온 방안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서로의 체온을 가두려 몸부림치듯 더욱 세차게 껴안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더 많이 내게 머물렀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탐하였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의 멈추지 않는 블랙홀 같은 열정의 제물이 되는 희열을 느꼈다.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미래,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좋았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머지않은 날에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은 서로가 예감하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정적을 깨고 창문을 두드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직감적으로 불길함이 몰려왔다. 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달려온 그가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는 나를 놀라게도 혹은 좋아 미치게도 하는, 어쩌면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헤어졌어. 나는 조용히 다가가 흠뻑 젖은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왜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고 우리는 두 손을 잡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공무원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공무원은 말없이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말없이 서류 검토를 했다. 우리 둘은 서로 마주보면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